여러분,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통장 잔고 보면 마음이 편하세요? 매달 월급은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어디로 다 사라지는지 모르겠고, 카드값 내고 대출 이자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한숨만 나오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한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피드 보면요, 주식이나 코인으로 단기간에 몇 배씩 수익 냈다는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나잖아요. 보고 있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죠. 거기다 뉴스까지 켜면 금리가 어떻다, 부동산이 폭락한다, 경기 침체가 온다. 세상이 당장 망할 것처럼 겁만 잔뜩 주고요. 근데 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 뉴스 보고 나서 실제로 내 삶이 달라진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건 늘 헤드라인뿐이거든요. 정작 진짜 중요한 이야기, 부자들이 실제로 어떤 원칙으로 돈을 다루는지는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실제로 2025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이 무려 5억 6천만 원을 넘었어요. 숫자만 보면 다들 부자 같죠?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요.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고 가구당 빚은 9,500만 원이 넘어요. 겉으로는 수억짜리 자산가인데 매달 이자 내느라 현금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즘 말하는 하우스 푸어의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게을러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에요. 단지 돈을 다루는 진짜 룰을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30년 넘게 전 세계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의 바이블로 불리는 책과 최신 월가 리포트까지 직접 파고들어서 정리해왔어요. 어렵고 복잡한 금융 용어 없이 경제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 쉽게 풀어드릴 거예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평생 돈에 쫓기는 인생에서 벗어나 돈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9가지 핵심 원칙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우리나라 돈의 현실. 두 번째, 부자들이 돈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시각. 그리고 세 번째, 경제적 자유를 향한 9단계 실천 전략이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가볼게요. 첫 번째 파트, 숫자로 보는 우리의 현실.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당 평균 자산은 약 5억 1,678만 원이에요. 1년 전보다 약 5% 가까이 늘었죠. 숫자만 보면 오, 우리나라 사람들 다 부자네? 싶죠? 근데 이 숫자 뒤에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이 자산의 75% 이상이 부동산, 즉 아파트나 땅 같은 실물 자산이에요. 현금이나 주식처럼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다 가구당 평균 부채, 즉 빚이 9,534만 원이에요. 자산은 늘었지만 빚도 같이 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 명의로 된 아파트 가격은 올랐는데 그 아파트 사려고 받은 대출 이자를 매달 갚느라 실제로 내 손에 쥐는 돈은 없다는 거예요. 자산은 수억인데 통장은 텅 비어 있는 상태. 이걸 전문 용어로 하우스 푸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산층의 평균적인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학교에서 수학도 배우고 역사도 배우지만 정작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부동산 산다고 하면 나도 따라 사고 주식 오른다고 하면 나도 뛰어들고 결국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부자들의 완전히 다른 시각이 등장해요. 두 번째 파트, 돈은 숫자가 아니라 생명 에너지다. 이 개념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처음 들으면 좀 낯설 수도 있는데 끝까지 들으면 무릎을 탁 치게 될 거예요. 월가, 즉 미국 금융시장의 진짜 고수들은 돈을 단순한 숫자로 보지 않아요. 그들은 돈을 생명 에너지트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2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1,030원이에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1시간 동안 일하면서 소비한 시간과 에너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배터리에서 딱 1시간 분량의 전력을 뽑아낸 결과물이 바로 1만 원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난달에 산 10만 원짜리 물건이 진짜 필요했나? 단순히 10만 원을 쓴 게 아니에요. 내 소중한 인생 10시간을 쓴 거예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야근한 그 시간들, 주말에 쉬고 싶은데 출근한 그 시간들이 그 물건 하나로 사라진 거예요. 이 관점에서 소비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충동 구매가 확 줄어들어요. 예쁘다고 막 사고 유행한다고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내 몇 시간짜리 가치가 있는지 자연스럽게 따지게 되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아있는 주식 가치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소각하면 내 시간 한 조각 한 조각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생각하는 소비의 철학이에요. 세 번째 파트, 경제적 자유를 위한 9단계 전략.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론은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하는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릴게요. 1단계리 과거와 화해하기. 먼저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벌어들인 총 수입을 계산해 보세요. 첫 알바비부터 지금까지 전부요. 처음 해보면 꽤 큰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바꿔야 할 지점이에요. 과거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의 흐름을 직시하는 게 첫 번째 단계예요. 2단계, 실질 시급 계산하기. 많은 분들이 시급이나 월급만 보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잡해요.
출퇴근에 쓰는 시간, 교통비, 직장 다니면서 사야 하는 옷이나 식비, 퇴근 후 스트레스 풀려고 쓰는 술값이나 쇼핑 비용까지 전부 계산하고 나면 진짜 시급이 얼마인지 나와요. 대부분 처음 예상보다 훨씬 낮게 나와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걸 알아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3단계, 생명 에너지로 지출 추적하기. 이제 모든 지출을 돈이 아닌 시간으로 환산해서 기록해보세요. 커피 한 잔 5,000원, 실질 시급으로 나누면 몇 분짜리인지 나와요. 이렇게 기록하다 보면 내가 어디서 생명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지 눈에 딱 보여요. 단순히 가계부 쓰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4단계, 충족 곡선 찾기. 소비가 행복을 주는 지점은 분명히 있어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행복하죠. 근데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으면 그때부터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이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소비가 삶의 만족을 높이는 딱 그 지점, 전문 용어로 enough, 즉 충분함의 지점을 찾는 게 4단계예요. 그 이상의 소비는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되는 거예요. 5단계, 교차점 통과하기 핵심. 자, 여기서부터가 게임 체인저예요. 이 5번째 단계가 이 9단계 전략의 진짜 심장이에요. 투자를 통해 얻는 수익이 내 한 달 생활비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어요. 이 순간을 교차점 크로스오버 포인트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매달 생활비로 200만 원이 필요한데 배당금이나 이자 같은 투자 수익이 매달 200만 원 이상 들어온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의 순간이에요. 그래서 투자 수익이 월 생활비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 이게 목표예요. 6단계부터 9단계, 스마트 머니의 선택. 그렇다면 그 투자 수익은 어디서 만들어야 할까요? 여기서 월가 큰손들의 전략이 등장해요. 2026년 현재 골드만삭스 같은 대형 기관들이 주목하는 건 AI가 만드는 생산성 혁신이에요. 근데 개미 투자자들처럼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가는 배당 성장주에 집중해요. 비유를 들자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여서 한 번에 금 꺼내려는 게 아니라 거위를 잘 먹이고 키워서 매달 황금알을 받아먹는 전략이에요. 배당 성장주란 간단히 말해 매년 꾸준히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늘려서 주는 기업의 주식이에요. 당장 주가가 10배 뛰는 건 아니지만 10년, 20년 꾸준히 보유하면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이 생활비를 커버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진짜 교차점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물론 배당 성장주뿐만 아니라 인프라 펀드나 리츠, 부동산 간접 투자 같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자산들도 함께 고려할 수 있어요. 핵심은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구조를 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말 긴 여정이었는데 잘 따라와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핵심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돈은 숫자가 아니라 내 소중한 시간이에요. 10만 원을 쓸 때 단순히 돈 10만 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몇 시간을 쓰는 건지 항상 생각하는 습관, 이것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오늘부터 가계부 대신 생명 에너지 일지를 써보세요. 두 번째, 나만의 충분함의 지점을 찾으세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 유행한다는 거 따라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내가 언제 진짜 행복한지, 소비가 내 삶의 만족을 높여주는 딱 그 지점이 어디인지 스스로 찾아야 해요. 그 지점을 넘어선 소비는 행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교차점을 향해 한 걸음씩 움직이세요. 투자 수익이 월 생활비를 넘어서는 그 순간, 교차점, 한 번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미 그 방향을 알고 있잖아요. 방향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10년 뒤에 엄청나게 벌어져요.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딱 한 가지만 먼저 해보세요. 이번 달 지출을 시간으로 환산해서 적어보는 것, 그거부터 시작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지금 대출 금리가 6%가 넘는데 무리하게 투자하고 있는 분들, 잠깐 멈춰주세요.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연료 호스가 빨때만 해서는 엔진이 버티질 못해요. 고금리 빚이 있다면 투자보다 빚을 먼저 갚는 게 확실한 6% 수익률 투자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룰을 알고 방향을 잡고 꾸준히 움직이는 사람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번째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경제 뉴스나 알고 싶은 투자 종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파고들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우리 다 같이 진짜 부자 됩시다.